모란봉 예술단, 그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탈북. 동유럽의 어느 도시, 밤 10시. 공연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관객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북한에도 저런 예술단이 있다니 놀랍네요. 하지만 무대 뒤편 분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무 혜선이 어디 있소? 예술단장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바이올린은 케이스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무대 의상은 옷걸이에 걸린 채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가방도 여권도 그 어떤 짐도 가져가지 않은 채 그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이설주가 소속했던 그곳, 모란봉 예술단의 실체.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의 과거. 여러분, 혹시 이설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의 영부인 김정은의 아내.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모란봉 예술단입니다.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술단을 창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중앙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설주였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디즈니 캐릭터를 배경으로 한 무대에서 노래하던 그녀의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 개방의 신호탄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모란봉 예술단은 변화가 아니라 가장 철저한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란봉 예술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외모입니다. 키 165cm 이상, 체중 50kg 미만, 비율 완벽, 얼굴 대칭, 피부 잡티 없음.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 출신 성분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재능이 있어도 집안이 의심스러우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3대가 깨끗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외가 쪽 친척 중에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셋째, 실력입니다. 노래, 춤, 악기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조차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된 단원들은 보통 16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그들은 당과 수령에게 바쳐진 예술 전사로 불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평양 시내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특별 배급을 받으며 해외 공연도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24시간 감시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체조 및 체중 측정, 8시 당 학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습, 저녁 식사 후 자체 비평회, 밤 10시 취침. 휴대폰은 물론 없습니다. 편지도 검열을 거칩니다. 남자친구,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당이 정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땡땡 동무가 연습 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땡땡 동무가 외국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땡땡 동무가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이런 보고가 매일 올라갑니다. 한 번의 의심은 영원한 낙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 모란봉 예술단의 첫 해외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몇 달 전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마라. 호텔 방에서 TV를 켜지 마라. 절대로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으며 가게에는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선생님, 저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게 걸어다닙니까? 질문한 단원은 그날 밤 혹독한 비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연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연 시작 몇 시간 전 갑자기 취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무대 세트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핵미사일 영상이 포함된 무대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 것입니다. 단원들은 황급히 짐을 싸서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지만 평양에 도착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포상이 아니라 재교육이었습니다. 동무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에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에도 모란봉 예술단은 여러 나라를 돌았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는 삼지연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왔습니다. 단원들은 서울의 불빛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입니까? 그들이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배고픈 사람도 없고 전쟁의 흔적도 없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단원은 숙소 화장실에서 몰래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선이었습니다. 1992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양음악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인민배우였습니다. 집안은 깨끗했고 재능은 뛰어났으며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15세에 음악영재학교에 입학했고 19세에 모란봉 예술단에 선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혜선이가 장군님 앞에서 연주하게 됐구나. 하지만 혜선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16년 그녀는 처음으로 김정은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한 음이라도 틀리면 끝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김정은이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하오. 예술단 동무들은 참으로 우리 인민의 자랑이오. 단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혜선은 울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처음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동유럽의 한 도시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잠깐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감시원과 함께였지만 호텔 로비까지는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는 TV를 보았습니다. CNN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감시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인질이었습니다. 혜선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저건 거짓말이야. 제국주의자들의 선전이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매일 감시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녀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가족도 사실상 인질이 아니었습니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우리 가족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019년 프랑스 파리. 공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문 밖으로 거리에 악사들이 보였습니다. 기타를 치는 남자, 색소폰을 부는 여자, 북을 두드리는 청년. 그들은 웃으며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혜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연주해 봤을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연주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항상 김일성을 위해, 김정일을 위해, 김정은을 위해, 당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0년 1월 다시 동유럽 공연이 잡혔습니다. 혜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해외 공연이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그들은 어떻게 될까? 그녀가 탈북하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어쩌면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혜선은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아.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2020년 1월 15일 밤. 동유럽의 어느 도시 공연장. 그날 공연은 완벽했습니다.
혜선의 바이올린 솔로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단원들은 화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혜선도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혜선아, 빨리 와. 버스 출발한다. 응, 곧 갈게.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녀는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복도 끝에 비상구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야.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구 밖은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차가운 1월의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한 건물 뒤편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발각됐을까? 지금쯤 찾고 있을까?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권도 돈도 휴대폰도 옷도. 그저 무대 의상 위에 걸친 얇은 코트 한 벌뿐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혜선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화장실 갔다며? 화장실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술단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끝입니다. 단원이 해외에서 도망쳤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아니, 생명 자체가 위험합니다. 당장 찾아. 현지 공관에 연락해. 경찰에도. 어떻게든 찾아야 해. 감시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비상구로 나가는 혜선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쪽이다. 따라가. 혜선은 밤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공연장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쯤 그녀는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점원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차림이었습니다. 얇은 옷에 화장이 번진 얼굴에 떨고 있는 몸. You okay? 점원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혜선은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I'm okay.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콜릿바 하나를 집어들고는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내려놨습니다. 점원은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Take it. It's free. 혜선은 눈물을 참으며 받았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리에는 북한 공관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혜선의 사진을 들고, 이 여자 봤습니까? 이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혜선은 멀리서 그들을 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야. 그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걷는 내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혜선은 결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로.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자유로운 인터넷이었습니다.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언 엠버시. 주소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주소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하지만 대사관 앞에는 현지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공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여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근처 카페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대사관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가족이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혜선은 재빨리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 가족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같은 일행인 것처럼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혜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혜선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북한 공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선은 살았습니다. 대사관에서의 조사는 길었습니다. 신원 확인, 탈북 동기, 가족관계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혜선은 며칠을 대사관 안에 머물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가족이 끌려가는 꿈, 자신이 잡혀 돌아가는 꿈. 하지만 아침이 오면 창문 밖 자유로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3주 후 그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특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탈북자들이 거쳐가는 하나원. 혜선은 그곳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 쓰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쓰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자유였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상담사의 질문에 그녀는 멍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평생 명령만 받고 살았던 그녀에게 선택의 자유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혜선은 작은 원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즐겁게 웃으며 혜선은 다가갔습니다. 저도 켜도 될까요? 그 여자는 웃으며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죠. 혜선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활을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혜선은 서울 홍대 거리에서 가끔 버스킹을 합니다. 더 이상 화려한 무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녀의 연주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1,000원을 넣어주고 누군가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예술은 누군가를 위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즐거워서 표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빚이 있습니다. 북에 남겨진 가족, 그녀는 밤마다 그들을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자유로운 땅에서. 혜선 이후로도 모란봉 예술단의 탈북은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중국에서 1명, 2022년 러시아에서 2명, 2023년 유럽에서 1명.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도망칠까요? 화려한 무대, 특별한 대우, 최고의 명예.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왜? 답은 간단합니다.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새 장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새 장일 뿐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탈북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연 시 감시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단원들의 가족을 평양에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질로 잡아두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시계까지 압수합니다. 호텔 방에는 룸메이트를 배정해 서로를 감시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탈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통제가 강해질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해서는 요즘 작은 음악 교습소를 운영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북한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연주할 수 없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해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는 연주를 했지만 음악을 하지는 못했어. 무슨 뜻이에요? 연주는 기술이야. 악보대로 지시대로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 하지만 음악은 마음이야. 자신의 감정을 영혼을 담아내는 것. 북한에서는 우리의 감정이나 영혼은 중요하지 않았어. 오직 당과 수령을 찬양하는 도구였을 뿐이지.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음악을 하고 계신 거네요. 해서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음악을 하고 있어.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모란봉 예술단이 그렇게 화려했다면서요? 후회되지 않아요? 해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 무대는 제 무대가 아니었어요. 김정은의 무대였고, 당의 무대였고, 체제의 무대였어요. 저는 그저 움직이는 인형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작은 거리가 그때의 그 큰 무대보다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선택이니까요. 사람들은 또 물어봅니다. 이설주는 어때요? 그녀도 탈북하고 싶을까요? 해서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겠죠.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더 큰 무대로 올라갔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또 다른 새장일 뿐이에요. 금으로 만든 더 크고 화려한 새장. 진짜 자유는 아니에요. 이설주. 한때 모란봉 예술단의 스타였던 그녀는 지금 북한의 영부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할까요? 매일 김정은 곁에서 웃어야 하고 매 순간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 그것은 무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더 큰 무대에 올라간 것일 뿐입니다. 해선만이 아닙니다. 다른 탈북한 예술단 단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꼭두각시였어요.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우는. 하지만 진짜 우리의 감정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한 단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거짓말이었어요. 무대에서 행복합니다라고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단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김정은이 박수를 치면 우리는 감격해서 울어야 했어요. 하지만 진짜 눈물은 그가 떠나고 나서 혼자 방에서 흘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면서요. 예술단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처벌이었습니다. 한 단원이 실수하면 그 단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던 모든 단원들이 방조제로 비판을 받습니다. 왜 동료가 삐끗하는 걸 막지 못했는가?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감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탈북 단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슬펐던 건 내 친구가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친구는 자유를 동경하는 눈빛이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혜선이 탈북한 후 그녀의 가족은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공개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고 남동생은 탄광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혜선은 이 사실을 2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사흘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죽인 거야. 하지만 탈북자 지원단체의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죽인 거예요. 당신은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혜선은 지금도 그 죄책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북한에 남았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그 체제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을 거라는 것을. 적어도 지금은 그녀 하나라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언젠가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탈북한 예술단 단원들에 대해 이렇게 선전합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납치되었다. 반역자로서 인민의 적이다.
우리 공화국을 배신한 쓰레기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은 납치된 것이 아니라 도망친 것입니다. 반역자가 아니라 생존자입니다. 배신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것입니다. 자유를. 모란봉 예술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평양에서 공연하고 가끔 해외 공연도 갑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탈북이 계속되자 북한은 더 이상 젊고 재능 있는 단원들을 해외에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나이 많은 단원들이나 가족이 확실히 인질로 잡혀 있는 단원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공연 일정도 대폭 줄었습니다. 화려했던 모란봉 예술단은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통제로는 예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자유로운 영혼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혜선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여권도 있습니다. 투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대통령을 욕할까?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왜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할까? 왜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반대할 수 있는 자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혜선은 정기적으로 탈북자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군인이었고, 어떤 이는 교사였고, 어떤 이는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싶었다. 자유롭고 싶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혜선은 가끔 학교나 단체에서 강연을 합니다. 탈북의 과정과 자유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 마음에 드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친구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는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니까요. 강연을 듣는 사람들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니까요. 혜선은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단원들을 생각합니다. 무대에 서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을 그들을, 감시 속에서 숨죽이며 자유를 꿈꾸고 있을 그들을. 혜선은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에요. 자유롭고 싶은 게 배신은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기를.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북한은 먼 나라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의 어딘가에서 모란봉 예술단의 한 단원이 무대에 서서 노래하며 속으로는 자유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혜선처럼 언젠가 용기를 내어 그 세장을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요? 자유의 소중함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혜선은 말합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낸 거예요. 대한민국의 자유도 그래요. 수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낸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지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2024년 어느 가을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탈북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혜선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선은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북한에서 늘 연주하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였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같은 곡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음악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선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란봉 예술단 출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음악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혜선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무대는 화려한 조명도 큰 공연장도 아니었다는 것을. 진정한 무대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곳, 자신의 영혼을 담아 연주할 수 있는 곳, 그 어디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많은 예술단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오늘도 탈출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몇 명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명은 곧 혜선처럼 용기를 내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름다운 노래 속에 감춰진 눈물을, 완벽한 미소 뒤에 숨은 두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용기를. 혜선은 오늘도 바이올린을 듭니다. 더 이상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해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녀의 음악은 계속됩니다. 자유의 선율로. 진정한 예술은 자유로운 영혼에서만 피어납니다. 그리고 자유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한 모란봉 예술단 단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물의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보안을 위해 변경되었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은 모두 진실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자유를 꿈꾸며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걸고 얻어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